오늘 샤론에 꼽힐 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디자이너의 눈으로 필요한 것을 발명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계신 장규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규순입니다. 네. 스승의 날, 발명의 날을 빛낸 인물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디자이너, 발명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창업가를 돕고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학자이기도 하십니다. 대표 직업명이 교수님이신데 어떤 전공이세요? 네, 저는 디자이너를 꿈꿨던 디자인 전공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교수로, 사실 제 직업은 교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발상을 하게 되고 또 특허를 내다 보니까 네. 발명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 쓰는 걸 좋아해서 시집도 내고요.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작사, 작곡을 해서 싱글 앨범도 발매를 했습니다.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이것저것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 인상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사실 메이크업도 그렇고 제가 좀 강하게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버릇이 든 거는 네. 25살 때 바로 대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대학교 4학년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 갈 때 83학번 그때는 네. 재수가 필수, 삼수가 선택이었던 맞아요. 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학교를 한 번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학생 수는 많고 네. 학교는 정원은 네. 한정돼 있고. 네. 두 번 트라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네, 딱 한 학교만.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했더니 25살이잖아요. 그리고 4학년 강의를 하잖아요. 네. 첫 강의를 하러 갔는데 4학년 남학생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수강카드에 이제 학번이 적혀 있죠. 그 학번에 봤더니 83학번인 거예요. 제가 있겠죠. 83학번인데 그러다 보니 그때 저는 긴 생머리를 하고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재수가 필수였던 시대였으니까 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온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첫 강의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파마도 좀 하고 립스틱, 그 당시에 립그로즈가 유행이었는데 전 립스틱을 발랐고 그리고 메이크업에 눈꼬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척 보이려고, 강한 척 네, 보이려고. 그리고 목소리도 더 어른스럽게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올라간 메이크업 눈꼬리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교수님을 소개를 받을 때 네. 가장 머리에 기억이 남는 것이 발명가였어요. 네. 디자인을 하다가 또 발명가가 되셨나요? 네. 저는 제 삶 중에 네. 교수 외에 발명가라는 직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제가 발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2004년도에 우리 동서울대학교 내에 뷰티 코디네이션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가 신설이 되려면 그 전에 기존에 있는 교수들이 그 책임을 맡고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2003년도에 뷰티 코디네이션과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타 대학을 벤치마킹하고 전국에 뷰티 미용 관련된 학과가 제 기억으로 8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89개의 커리큘럼을 쫙 비교 분석을 해서 커리큘럼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완성하면은 꼭 총장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그걸 들고 갔어요. 네, 네. 그랬더니 총장님이 쭉 보시면서 뭐라고 지적을 해주셨냐면 그때 2004년도였죠. 네. 그때는 사실 컴퓨터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네. 왜 컴퓨터 과목이 없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컴퓨터 과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와 접목되는 과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뷰티과는 아까도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지만 메이크업, 헤어, 피부 관리, 뭐 네일 다 사실 숙련된 기술로 승부를 하는 전공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접목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구나. 왜 컴퓨터 과목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검색도 하면서 전국에 컴퓨터 미용과 뷰티에 관련된 컴퓨터 관련 과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쫙 제가 리서치를 하게 됐어요. 네. 한 과목도 없더라고요. 전국에.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실 제 첫 특허였거든요. 네.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네. 여러분들 요새 휴대폰이나 뭐 TV에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헤어 시뮬레이션. 네, 네. 네, 얼굴형 그대로 있고 헤어만 헤어스타일 계속 바뀌는 바꿔주는 거죠. 거요. 네.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2004년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빠르기도 하네요. 정말 네. 앞서가셨네요. 요새 AI가 해주는 거를 그때 발명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일반화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특허 기한이 20년 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걸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총장님의 그 말 한마디로 제가 그 뷰티캐드라는 과목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네. 네, 뷰티캐드. 컴퓨터로 그래서 하는. 수업 시간에 얼굴형에 따른 헤어 시뮬레이션. 그 당시 그 헤어 시뮬레이션의 그 소스들은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동에 있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그 연예인들을 위해서 패션을 연출하잖아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을 위해서 헤어를 연출하죠. 그 헤어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어느 선생님의 헤어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던 그런 첫 특허입니다. 와. 30-40대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패션쇼도 하게 됐죠. 패션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그냥 아트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패션쇼를 재능 기부 차원에서 패션쇼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재능 기부도 하시나요? 네,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네. 장애 복지 시설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사랑나무를 그려달라 그래서 우리 동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가서 사랑나무도 그려주고 그런 슈퍼그래픽 작업도 했습니다. 네. 그 다양한 활동들을 집약해서 책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글을 쓰는 것도 좀 좋아하나요? 네, 사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우등상보다는 사실 미술상, 글짓기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1 때 사생대회 있잖아요. 교내 사생대회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남길래 그 친구들이 선택을 하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글까지 썼어요. 시간이 좀 남게 원고지로 열심히 시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글짓기상도 받고 미술상도 받았던 기억이 고1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이 넌 정말 특이한 아이야 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사실 그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재능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러운 정도를 떠나서 질투가 날 정도로 네. 많네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뭐 짝사랑한 오빠들부터 늘 일기장이 넘쳤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집에 오고 그냥 너무 무료해. 네, 너무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일기가.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자.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그거 정말 멋있어요. 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근데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또 연이 돼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을 졸업하는 25살까지 제가 일기 대신 썼던 시가 네. 여러 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올 때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편의점을 우연히 갔는데 편의점 계산하는 옆에 요만한 시집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는 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몇 출판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시만 쓴 게 아니라 시 옆에 그림까지 그린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네네. 보니까 거의 그냥 한 장 한 장이 시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시집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저도 시집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출판사 한 곳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동대문까지 그걸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적었던 시에 그림까지 그렸잖아요. 이만한 포트폴리오 백을 들고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보더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두고 제가 3일 후에 우리 임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제가 며칠 있다 전화를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며칠에 전화가 왔어요. 제 시로 시집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 시집을, 첫 시집을 제가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시집까지. 그런데 장 교수님은 원래 꿈은 선생이셨나요? 원래 제 꿈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원래 꿈은? 네,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더니 25살이었어요. 네. 그때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뉴욕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3학번이거든요. 네. 대학 다닐 때는 그 교직 이수학점을 하게 되면 네. 교생 실습을 나가고 그리고 네. 중등 교사 자격증 2급이 나왔었어요. 이급자요? 네,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생 실습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친구들 과목으로요? 과목은? 미술 디자인 쪽으로. 미술 네, 교사 미술 선생님. 선생님이었죠. 그 네. 당시에는 교생 실습 나가는 우리 과에 있는 몇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교생 실습은 보통 제가 사는 구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실습을 나갔었어요. 친구들도 다 집 앞에 있다, 뭐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정받은 학교는 제가 반포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될 정도로 저는 집이 영등포구였는데 네. 서초구에 있는 중학교에 제가 배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해서 1시간을 걸려서 제가 그렇지. 가기는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네. 행정과 직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 친구들은 다 집 가까운데. 앞에 있는, 네, 같은 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배정이 됐는데 왜 저는 서초구에 있는 이수중학교에 배정이 됐나요? 저도 친구들처럼 좀 가까운 곳에 제가 그렇지. 좀 하면 안 될까요? 가서 건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행정 직원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상하네요. 왜 멀리 됐죠?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바꿔줄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무 미안한데 이미 모든 배정이 다 끝나서 그렇지. 네.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에 갔죠. 왜 나는 이렇게 멀리 해줬나. 그리고 나서 첫날 담임 선생님 이제 배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네. 딱 갔는데 2학년 12반 담임 선생님 을 딱 뵀어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네. 기독교인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멀다고 하나님께 불평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만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게 사실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정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기욱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선생님 책상 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헌신했던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죠. 네. 제가 힘을 입어서 조례 종례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네.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 친구는 손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9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교생 선생님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네. 저는 또 미술을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별명이 김혜수 선생님이었어요. 오, 네. 김혜수 배우님이 지금 이걸 보시면 저를 욕하실 수 있지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지어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즐겁게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2학년 12반 학생들 또 강기육 선생님 혹시 연락이 된다면 네. 제가 꼭 만나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한 달의 교생 실습 기간이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이너에서 하나님 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도 교수님께서 당연히 대학원 가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대학원 가.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 지금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학생을 만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 멀리 떨어져서 투덜거렸고 네.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정말 예비한 길이라는 걸 알았고 네. 또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서 네.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 선생님 돼야겠다 네. 라고 꿈을 거기서 한 거네요. 네. 어쨌든 저도 선생님을 오래 해봤지만 장 교수님의 발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신 거네요. 아멘. 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네.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막 그런 아이였나요? 아니면 말을 좀 안 듣고 그런 아이였나요? 전자일 것 같은데. 말 잘 들었어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네. 좀 아주 얌전하고 좀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늘 엄마나 할머니가 우리 교수님은 늘 착해 이 소리를 제가 늘 듣고 자라다 보니 네. 할수록 착해진 것 같아요. 또 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신 거예요? 네,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저희 엄마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하고 늘 지냈죠. 그래서 네. 할머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에피소드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기억나는 이야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저희 엄마는 의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은 병원 위층에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제일 아주 크고 강하게 떠올리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비가 오면 네. 저희 병원의 그 건물 처마에 그 당시 거지들이 털 열 몇 명이 모여왔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비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네. 비가 오면 떡을 찌셨어요. 음, 떡을 찌셔서 거지들에게 나눠주시려고. 나눠주시려고. 네, 떡을 찌셨고 또 밖에 나가서 손수 나눠주셨던 와. 그 할머니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네. 늘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우리 병원 근처에 환경미화원 분들을 저희 병원에 초대해서 각 입원실마다 이렇게 상을 차려서 네. 한 몇십 명을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눠줬던 그런 엄마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와 엄마가 베푸셨던 그 기쁨이 그리고 그 감사함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 감사함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는 사실 교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셨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네. 고 장을자 병자. 네, 장을병 총장님이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버지 때문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떤 일들일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네.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 성균관대학교 교수였는데 해직을 당하셨죠. 심지어는 수배까지 받으셨어요. 현상금까지 내걸 정도로 수배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형사 한 분이 늘 저희 집 병원 앞에 신문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형사 한 분이 계셨어요. 잠복 근무. 그렇지요. 네. 네, 찾기 혹시 위해서. 아버지가 딸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등하교를 형사 보디가드와 함께 제가 고등학교 때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해직 교수였다가 또 수배를 받다가 결국은 잡히셨어요. 그 당시 안기부에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늘 기쁨이 되고 싶었는데 늘 부족한 딸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가 떡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네. 일쳐주고 또 이분의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불러서 밥을 다 먹이고 네. 또 아버지는 정의롭게 사시고 네. 이런 데서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도전을 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실 것 같진 않아요. 요새는요. 네. 계속 시는 꾸준히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작사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작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제 시들을 제가 작사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장기순 교수가 쓴 작사를 누가 곡을 붙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곡을 붙였습니다. 작곡도 하셨다고요? 네,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1983년도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작사 부분에 제가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앨범 3개를 제가 발매를 했습니다. 작가의 작곡에 노래까지 가수까지. 예, 혼자 다 하는 가수로 데뷔하시는 거네요.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하신 거예요. 근데요, 와. 가수라 그러기엔 제가 너무 좀 창피하고요. 사실 유튜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 전 조회수보다는 제가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네. 교회 가자 소리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가스펠 곡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불렀어요. 내가 불렀어, 한번 들어봐. 나의 고백이야.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제 유튜브는 사실 조회수가 아니에요. 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렇죠. 네, 교수님 노래 원래 잘하셨어요? 아니요, 음치였죠. 아니 사실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설마요. 음치였는데 어떻게 가수가 될 수 맞아요. 있을까요? 근데 언제부터 그 노래를 그럼 잘하게 된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간증이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노래를 음치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정도의 사실 수준이었어요. 이해됐어요. 네. 단 고음이 안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음치가 된 이유가 뭐냐면 대길교의 대학부 3대 음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대학부 수련회를 가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제 오빠나 언니들이 이렇게 찬양을 쫙 인도하다가 노래를 잘하는 형제 자매한테 자, 2절은 누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오빠가 다 같이 찬양하는데 자, 2절은 장기순 자매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후로 제가 대학교 3대 음치가 된 거예요. 너무 노래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부터 오빠들부터 음치 소리가 나왔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이야기. 그쵸. 그래서 나는 음치구나. 그냥 왜냐면 고음도 안 올라가니까. 사실 83년부터 성가대를 우리 교회 본성가대를 했는데요. 2년간 립싱크를 했어요. 왜냐면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사실 가요 부르는 거랑 달라요. 그 찬양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것도 성가곡 하는 거랑. 근데 2년 동안 제가 딱 립싱크만 했어요. 그러다가. 네, 립싱크를 어떻게 된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우리 대길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송을 예. 독창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면 독창 잘하는 몇몇이 나와서 독창을 하죠. 헌금송으로.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나도 예배 시간에 독창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한. 부러웠군요. 네, 부러움 막연한. 그렇게 그냥 염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떠한 특이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옛날에는 좀 약간 허스키였어요. 근데 혹시 가수 중에 한경애 씨 아세요? 예시인의 노래 불렀던 한경애 씨가 약간 허스키예요. 그분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제가 열몇 곡을 적어가면 앞뒤로 녹음해주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경애 씨가 너무 좋아서 한경애 노래 쫙 열몇 곡 적어서 거기에 이제 맡겼죠. 그러면 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주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를.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하고 그걸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제 방에 있는 카세트에 그걸 꽂았는데 나오다가 딱 15초가 되면은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스톱을 안 눌렀는데. 네. 그래서 또 했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카세트 거기에도 꽂았어요. 근데 또 스톱을 해요. 그래서 안방에 있는 엄마 아빠 카세트 거기도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다시 갔어요. 이거 불량이잖아요. 이게 불량이라서 나오다가 자꾸 스톱이 돼요. 그래서 이거 새로 녹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해요. 내일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시 집에 왔죠. 또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15초만 지나면 스톱이 되는 거예요. 다 해봐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씩씩대면서 이거 불량이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내가 틀면 되는데? 근데 내일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불량도 아닌데 왜 이걸 불량이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틀어보세요. 한번 제 앞에서 한번 틀어보세요. 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들고 집에 왔어요. 왜 이러지? 왜 내가 틀면 안 되지? 그때 갑자기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고 내가 독창 한 번만 할 수 있다면이라고 기도를 해놓고서 내가 가요를 너무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원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가요에 내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어요. 서랍을 넣어놨다가 한두 달이 지났나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래서 그때 한번 틀어봤더니 나오더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그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말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종로 5가 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자매 둘이 나와서 간증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부에 있는 후배들하고 그걸 보러 갔어요. 갔는데 그 당시 그 두 자매가 자기가 그
아팠었는데 치유함을 받고 찬양을 하는 간증 집회였어요. 네. 그 두 자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을 그때 크게 불렀었는데 그 자매의 그 간증 집회를 제가 보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자매처럼 내가 남들 앞에서 노래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그냥 펑펑 울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가서 보통 성가 연습할 때는 음을 배우기 때문에 감동이 덜 되잖아요. 성가대 오후 연습할 때나 또 대학부에서 찬양할 때나 한 달 동안을 그냥 눈물만 쏟아졌어요. 그냥 찬양만 하려고 그러면 울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네 집에 무슨 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한 달을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눈물이 나면 저 같으면 아주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은? 그냥 몰라요. 그냥 찬양만 시작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한 달을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한 달이 딱 지난 시점에 네. 제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제 목소리가 변했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갑자기 변했는데 그때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교회 오빠가 있어요. 네. 저한테 그랬어요. 규순자매 무슨 일이 있었어?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찬양을 이렇게 잘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2년간을 성가대 립싱크만 하다가 3, 4학년 때 이 일을 겪고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지휘하시는 그 김민호 목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에 갑자기 저한테 2절 솔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2절 솔로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했어요. 그 이후로 사실 본성가대 솔리스트를 제가 36년간 했습니다. 사실 성악 전공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휘자님이 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핸델의 메시아 솔로곡도 전곡을 한 적이 있고요. 우와. 그리고 지금 대길교회 여성중창단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중창단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샤론의 꽃입니다. 아, 네. 작년에 지었어요. 네. 그냥 누가 먼저 지었을까요? 늘 대길 여성중창단이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사실 샤론의 꽃이 그 무궁화 그러니까. 네. 잖아요. 로즈 오브 샤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가 중창단 이름을 정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걷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샤론의 꽃이라는 이름. 우연이 아니네요. 여기 오신 게. 당첨되셨네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십니다. 음치에서 솔로로 노래하기까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분이 남편이시겠죠? 네. 그럼 남편은 우리 교수님 노래 잘한다 막 그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음치라고 제일 많이 놀렸던 교회 오빠였습니다. 사실 제가 대길교회, 지금 장로교회예요. 대길교회를 8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남편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늘 교회 오빠였어요. 그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하는 교회 오빠 네. 멋있잖아요. 안경도 썼나요? 네, 한박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교회 오빠였어요. 네. 남편이 사실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배우자가 이 오빠가 맞습니까라고 제가 기도를 철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근데 어느 한 분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크게는 안 하고 사람들이 자니까 저 끝에서 한 분이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애처롭고 제 가슴을 울려요. 도대체 어느 권사님이시지? 불을 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일어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 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러고 얼굴을 봤어요. 네. 지금 우리의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나. 제가 그분을 딱 뵙는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어머니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네. 근데 나중에 결혼하려고 봤더니 음. 똑같은 같은 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남편은 아니었네요? 7살에 학교 들어가고 아. 전 8살에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년이 다르니까 늘 오빠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등본을 봤더니 또 호적은 저보다 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하로 돼 있습니다. 아. 연하 남편. 네, 남편도 교수인데 그래서 저보다 한 학기 더 합니다. 네. 저보다 늦게 정년퇴 그러겠네요. 하거든요. 참 알콩달콩 재밌으시네요. 제가 2년간 립싱크 할 때 베이스 솔로를 하던 남편이 좀 절대음감이 있어요. 남편이 노래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 일부 성가대를 9년, 10년간 지휘를 했었어요, 네. 남편이. 제가 사실 남편이 지휘할 때 일부 성가대니까 막 7시, 7시 반 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가려면은 6시,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짜 아이를, 두 딸을,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두 딸을 해산하기 전날까지도 성가대를 했고요. 그리고 딱 4주, 산후조리 4주 딱 끝나고 그리고 성가대를 섰어요. 남편이 지휘를 하다 보니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해서 그리고 소리를 좀 내달라고 아침에 새벽에 아이 젖먹이다가 시댁에 갓난아기를 맡기고 그리고 성가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양육하는 과정에서 꼭 지키신 것이 뭐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금요일의 기적입니다. 뭐냐면 금요 영성 기도회는 제가 꼭 다녔어요. 사실 금요 영성 기도회를 다니게 된 거는 대학부 때부터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 당시 대학 다닐 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우리 대길교회 대학부가요. 정말 특이했어요. 선배님들이 네. 지금은 다 목사님 또 신학 교수님 또 신학대 총장님까지 선배님들이 네.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대학부 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요 철야 기도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지금은 금요 영성 기도회는 10시쯤 넘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외박이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도. 네. 근데 목사님이 전화해야지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무시면 엄마가 기도 갔다 와. 그러면 제가 그때 11시 반 넘어서 철야 기도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사실 딸 둘만 키우고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겠다고 제가 만며느리지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남아선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더 귀한 세상이 됐는데 그때 남아선호가 있었는데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아기를 못 낳겠어요. 저 딸 둘만 잘 키울게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래라 그러셨어요. 근데 남편이 잠깐 미시간에 공부를 하러 갔다 오더니 하나만 더 낳자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원하니 제가 더 나이가 들면 못 낳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이를 낳을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철칙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 모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금요일만 되면 우리 막내 강보에 이렇게 싸고 그리고 젖병 다 준비하고 큰딸은 그때 8살이었어요. 큰딸은 그림책 성경 그리고 둘째 딸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이렇게 한 점을 싸고 이제 금요 영성 기도회를 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강보에 싼 우리 막내 녀석이 칭얼을 한 번도 안 돼요. 그 기도회가 다 끝날 때까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될 때 제가 사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울어요. 그러면 그 막내 녀석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휴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울면 와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엄마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은 사실 눈뜰 그런 힘도 없을 정도로 피곤해요. 근데 내가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못 나가요. 새벽 2시, 3시까지 논문 쓰다 보면.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감동받았던 순간이 아까 이렇게 티슈로 이렇게 네. 닦아줬을 때도 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고 집 안에서 일상 가운데서도 감동받았던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나눠주세요. 아, 네. 이제 큰 딸하고 막내가 10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김밥을 한 10번까지 싼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현장 소풍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다 보내고 이제 막내 녀석 밥을 차려주는데 아이가 앉아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이제 밥을 차려서 미나 밥 먹어 이랬는데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방에 갔더니 방에도 없어요. 얘가 어디 간 거야?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아이가 식탁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 때? 중학생 때. 세상에. 교복을 입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왈칵 눈물이 나서 몰래 찍었어요. 몰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몰래 찍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셋째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금요기도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네. 얘가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네. 이제 여름에 이제 졸업하고 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국내에 귀국을 하면 금요 영성기도회 앞에 찬양팀을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우리 막내 녀석한테는 금요 영성기도회는 늘 자기가 가야 되는 네, 네. 기도회로 엄마 인식이 눈물 되고 있어요. 닦아주던 그 시간. 네. 늘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셔서 자식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네.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요새는 제가 교수인데, 제가 선생인데, 저희가 상담 수업이 있어요. 학생들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교수라 그러면 마음을 쉽게 못 열어요. 하고 싶은 말, 또 어려운 일 얘기해봐 그러면 못 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위안이 돼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사실 지금까지의 과제입니다. 저의 맡겨진 숙제인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제가 아까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상담해 보면요. 의외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교수한테 어렵게 꺼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사실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은빛 하늘이라는 시를 쓰고 거기에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이 곡을 한번 들어봐. 근데 이 은빛 하늘은 주님이란 용어도 없어요. 그냥 늘 내 마음을 짓누르는 회색 돌멩이. 그리고
나는 늘 회색이었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회색 안에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빛이 숨어 있어. 전 그거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은빛을 찾아봐. 너는 회색이 아니야. 너의 하늘은 회색 하늘이 아니야.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소낙비의 회색 하늘이 아니야. 밝은 은빛 하늘이야. 그런 곡입니다. 네. 그냥 학생들이 한번 들어주기를 원해서 제가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고요. 네. 제가 정년퇴임 하기 전까지 제가 학생들을 그동안 너무 의무적으로 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남은 기간은 좀 더 학생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교수. 이만큼의 진도를 따라오고 과제 열심히 해와 수업 열심히 들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는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무궁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제가 무궁화 칼럼도 쓰고 노래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패션쇼도 했지만 이 무궁화가 우리 온 대한민국의 땅에 무궁화가 피었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가 보면 모르는 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꽃을 심을 바에 무궁화를 심어서 무궁화의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궁화 화려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무궁화를 보면서 샤론의 꽃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와, 대한민국의 여름은 무궁화야 라고 얘기할 만큼 그 무궁화가 신띄어지기를 네.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무궁화 디자인을 계속할 거고 무궁화 전시회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뭔가 네. 심기도 하십시오. 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귀한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샤론의 꽃이 활짝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재미있는 아이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무궁화 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궁화 제품들을 제가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무궁화 부채입니다. 무궁화 부채. 제가 좋은 꽃을 선물 받았으니까 제가 이 무궁화 부채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펴보시죠. 네. 우와, 진짜 우와. 촘촘하게 예쁘게 만드셨네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